울프는 20세기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자전적인 소설이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진 많은 모더니즘 소설들이 그렇듯이 등대로도 난해한 소설로 알려져 있다. 즉, 소설의 존재는 알지만 실제로 완독한 이는 많지 않은 소설이다. 울프는 40대 중반까지도 매일 부모에 대해 생각했지만 등대로를 쓰고서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소설 쓰기를 통해 아주 오랫동안 느껴온 감정을 표현했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설명했으며 그리하여 그 감정을 영원히 묻어버린 것이다. 정신적 치유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역으로 창작과 정신질환으로 점철된 울프의 삶의 트라우마가 가족 속에 존재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울프의 가족은 울프가 13살이 될 때까지 매년 세인트 아이브스 해안에 있는 별장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소설의 공간도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군도의 작은 별장이다. 일부는 바닷가 별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는 램지 가족의 하루를, 2부는 그 후 10년 동안의 세월을, 3부는 다시 별장에 돌아온 램지 가족과 화가 릴리의 하루를 그리고 있다. (25세) 특출한 저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 철학자 램지 씨는 아직 최고가 되지 못하고 정체해 있다는 자괴감, 아이가 8명이나 되는 가장의 무게, 연구 주제에 대한 회의, 평가에 대한 불안으로 늘 우울하고 예민하다. 아이들에겐 전제적이며 냉소적인 아버지이다. 소설 첫 부분에서도 그는 다음 날 배를 타고 등대에 가고 싶어하는 아들 제임스에게 날이 막지 않을 게다 라고 단언해 상처를 준다. 제임스는 도끼나 부직갱이 아니면 아버지의 가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움켜잡았을 것이라고 느낀다. 램지 씨가 옆에 있기만 해도 아이들의 가슴에 극단적인 감정이 이는 이유는 보트에 앉아 죽어가는 고등어를 짓밟으며 우리는 각자 홀로 죽어갔지 라고 읊조리는 그의 성격 때문이다. 램지 씨는 아내의 미덕들을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아름답다 여기지만 한편으론 그녀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의심하며 무시한다. 램지 부인도 순종의 이면에 원래 남자란 결여된 존재들이며 자신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그들을 인간으로 가족으로 완성해가는 미션을 지닌 존재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 램지 가족은 등대의 먼 불빛을 도달해야 할 삶의 목표 같은 것으로 원하면서도 그 과정에선 끝없이 어긋나고 갈등하고 서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는다. 이렇듯 분열적인 공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일부에서 램지 부인이 가족과 손님, 즉 남편이 초대한 전도 유망한 인재들을 위해 마련한 만찬이다. 램지 부인은 메이드와 함께 정성껏 메인 요리 베푸앙 누브를 준비한다. 베푸앙 누브는 소고기를 와인과 프로방스 허브에 재워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 만드는 프랑스 전통 스튜다. 신선한 야채, 과일들까지 넣고 10시간쯤 끓여야 하기에 쉽게 맛볼 수 있는 요리가 아니다. 요리를 점검한 램지 부인은 방으로 올라가 몸단장을 시작한다.
로즈? 엄마 옷에 어울리는 목걸이 좀 골라줄래? 네. 이거요. 진주 목걸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뻐요. 요리가 다 됐는데 손님이 늦으시는구나. 날이 어두워졌는데. 준비된 그 순간에 요리를 내놓는 것에 성패가 달려있어. 소고기, 월계수잎, 포도주,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맞게 익혀야 해. 요리를 그냥 놔두고 기다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하필이면 하고 맞는 날들 중에 오늘 밤 그들이 외출해서 늦게 돌아와 내보낸 요리를 다시 데워야 한다면 소고기 스튜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야. 즉, 이날의 소고기 스튜는 그녀가 준비한 만찬의 메인 디쉬이자 상징물이다. 아름다운 여왕처럼 아래층으로 내려가 홀을 가로질러 식당으로 갈 때도 음식 타는 냄새에 걸음을 멈추고 스튜가 끓어넘치도록 두었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램지 부인은 식당 상석에 앉아 음식들을 앞에 놓은 손님들을 보는 순간 자문한다. 하지만 나는 내 삶으로 무엇을 이룬 것일까?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떻게 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프를 떠주면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지나왔고 모든 것을 통과했으며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둠이 내려앉아 빛이 바래자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방은 무척 초라했다. 아름다운 구석은 한 군데도 없었다. 각자 외따로 떨어져 앉아있는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게 하고 흐르게 하고 창조하려는 노력은 모두 부인에게 달려있다. 남자들은 원래 불모의 존재이므로 여성인 자신이 해야 한다고 느끼며 바람에 펄럭이는 돛을 보며 그녀가 다시 항해에 나서려 할 때 릴리는 그녀의 안간힘을 표류라고 느끼며 그녀가 무척 늙고 초췌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왜 독신의 과학자 윌리엄 뱅커스를 동정하는지 의아해한다. 그에겐 그가 열정을 바쳐 몰입하는 일이 있고 릴리 자신에게도 일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윌리엄은 만찬을 무용한 것으로 느끼며 지루해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연구에 골몰하고 싶어한다. 램지 부인은 찰스 텐슬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동정하지만 그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 있게 살고 있다고 긍지를 느끼기에 까칠하게 군다. 또 램지 부인은 윌리엄과 릴리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윌리엄은 단정치 못한 사내애들을 보며 인류의 존속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인가? 인간이 매력적인 종인가? 하고 회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손님들은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램지 부인의 아름다움과 화합의 의지, 열정의 경의를 표하며 애정을 느낀다. 램지 부인의 이른 죽음, 수학자로 기대받던 아들 앤드류의 전사, 누구보다 행복이란 단어가 어울렸던 아름다운 프루의 출산 중 죽음, 엄청난 사건들이 건조하고 간명하게 묘사될 뿐 설명조차도 없다. 새의 죽음이 돌발적이며 우연적인 것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는 아마도 단선적이며 진화론적인 당대의 세계관에 저항하며 소외되고 무시당해온 개인 내면에 집중하며 그 심상을 펼쳐 보이고자 하는 창작 전략이었을 것이다.
소설에선 간단하게 처리되었지만 가족의 죽음은 울프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울프는 1882년 영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7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대의 철학자 레슬리 스티븐으로 영국 인명사전을 냈고 사별 후 아이가 셋인 변호사의 미망인 줄리아 더거스와 결혼을 해 토비, 바네사, 버지니아, 에드리안을 낳았다. 13살에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린 이웃을 간호하다 세상을 떠나자 울프는 신경쇠약에 걸렸고 2년 후 의붓 언니 스텔라까지 죽자 큰 충격을 받는다. 2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투신 자살을 시도한다. 런던으로 이사와 블룸스버리 그룹을 만들며 지적인 생활을 공유했던 오빠 토비마저 죽고 언니 바네사가 결혼하자 레너드 울프와 결혼하지만 부부관계와 아이는 거부한다. 제이콥의 방,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자기만의 방에 작가로 명성을 얻으면서도 불안증에 시달리다 1941년 런던 공습을 피해 시골로 돌아와 자살하기까지 그녀를 지배했던 트라우마의 근원은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천재성을 지닌 사람답게 신경증, 내적 회의를 다스려가며 영과 저술에 몰입하는 일로도 벅차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내조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이웃들까지 돌보느라 늘 분주했다. 자신의 아이들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들을 거두며 잘 크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그러나 그 방치의 이면인 자유 속에서 사춘기가 된 의붓 오빠들은 버지니아를 계속 추행했고 그것은 이후의 죽음들과 함께 버지니아를 망가뜨린다. 복잡한 가족 구조와 부모의 성향, 가족 안을 휘둘던 상처와 그 반작용들이 배태해낸 비극은 버지니아의 결혼 생활까지 지배해서 종국엔 남편 레너드의 헌신적인 사랑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작가 생활을 돕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라는 요구까지 하게 만든다. 그조차 일부에 불과하다는 듯 복잡한 관계의 형상들과 개인의 마음의 무늬들이 풍요롭게 펼쳐진다. 아버지를 따라 등대로 가는 제임스와 캠은 죽을 때까지 폭정에 저항하기로 맹세한 사이지만 캠은 배 안에서 아버지의 힘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가 딸이 자신에게 미소 짓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마음이 녹아버린다. 누나의 균열을 못마땅해 하던 제임스도 결국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순간 다른 차원으로 날아가 행복을 손에 거머쥔다.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릴리에게 욕망을 느꼈던 램지 씨는 거부당하지만 그녀가 그의 멋진 구두를 칭찬한 순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자아를 회복한다. 그의 구두끈을 묶어주면서 처음으로 따스한 마음을 느낀 릴리는 당황하지만 곧 그조차 필요치 않다는 듯 능숙한 노인이 되어 항해를 떠나는 램지 씨의 모습에서 삶의 견고함, 순간의 영원성을 새삼 확인한다. 우리는 각자 홀로 죽어갔지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의 강인함, 초연함이야말로 이 불안정한 삶을 직행시키는 힘이라는 걸 확인한 그 순간 릴리는 오래 집착했으나 완성치 못했던 램지 부인이 있는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램지 가족이 등대에 도달한 순간 그 그림은 완성된다.